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상반된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43포인트, 0.74% 하락한 2196.3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오른 761.8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틀째 파란불을 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 행보를 보인 여파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고용시장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망한 투자자들과 장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또다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 대비 4.30원 오른 1,17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1,170원대를 돌파한 것은 2017년 1월 9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 또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제동을 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5일 거래일 중에 1거래일씩이 비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당장 이제 월요일에도 장이 안 열리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5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1거래일씩이 모질하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은 약세장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정말 많은 것들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시면서 여유 있게 종목들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히든스탁을 통해서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줬나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증시는 좋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일단은 코스피 흐름들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쪽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신다고 하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1분기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 기록을 해서 당장 이제 전년도 기 대비를 해서 마이너스 60% 이상이 하락을 하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결과치를 내놨었는데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서는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이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다만 지금 순간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지금 2차 빅사이클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그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이 5G에 보급에 해다 보니까 5G 핸드폰에 사용이 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단은 그 기존에 사용이 되던 4G LTE 쪽에서 사용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가격이 60% 이상이 비싸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3분기 정도의 이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급등주들이 나와줬지만 사실상 지금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의 내실이 지금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쪽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는 4거래일 있었잖아요. 근데 코스닥 4거래일째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거든요. 흐름 좀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하는데 증시 쪽으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로 이 정부 측에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원 정도의 투자가 나와주는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증시에 지금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 쪽에다가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가 외국인 수급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당장 이제 전달 1일부터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만 6천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달 1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삼성전자 쪽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당장 한 달 동안에 1조 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들이 지금 반도체 IT 이쪽으로 집중이 돼서 쏟아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바닥 구간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있어서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순간에 있어서 정부 투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하고 SK하이닉스 쪽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닥터강 전문가님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이요. 우리 아까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진단할 때 비메모리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줬네요.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진단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신소재 쪽으로 나타내지면서 이 그래핀 관련주 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이제 미래 먹거리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지지난주 양일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이 SFA 반도체가 바로 비메모리 투자 쪽에서 조금 최대 수혜주 쪽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제 거의 반년 이상을 쭉쭉쭉쭉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 투자 소식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133조 원 정도 투자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 SFA 반도체가 단기간에 100%가 넘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바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패키징과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공정과 대비를 해가지고 후공정 같은 경우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나와주고 있죠. 왜냐하고 하면은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 기술력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더 작은 부품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더 작은 부품들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패키징 기술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패키징 기술력을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SFA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재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나와주는 급등의 기준 구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FA 반도체 지금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회색선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급등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지금 2018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우하향을 하다가 이번 4월에 있어가지고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주거래량이 약 한 400만 주 정도가량 동반을 했죠. 그러면서 첫 돌파를 나와주고 이 구간에서 바로 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기준선 구간을 첫 지지를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간에 이 캔들에서 거의 뭐 100%가 달하는 이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재료는 이미 이 차트 속에서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닥터강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SFA 반도체 역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의 기준 구간에 지지를 받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해당 부분들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국일재지인데요. 국일재지 오늘도 14.3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기울기를 보니까요. 엄청 가파르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일까요? 쭉 올라가 있는데요. 이 종목 어제 우리가 히든스탁에서도 그래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 종목이잖아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이번 주에 특히나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단기간에 뭐 200%, 300% 급등을 하게 되면서 뭐 시청자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가장 이제 관심이 뜨거웠었던 그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소재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구리라던가 실리콘보다 이 그 전류를 이제 100배나 이제 빠르게 전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면서 바로 이제 이 구간에 있어서 초고속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소차용 충전기라던가 이쪽에 사용되는 콘덴서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구글이라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과 이제 관련된 커넥션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일재지 이제 차트를 본다고 하시면은 뭐 잡을 구간도 없이 주봉상에서 그냥 바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잡았었던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았죠.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솔루에타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그래핀 관련된 종목으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조금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1년 만에 첫 돌파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30%, 40% 정도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은 그래핀 관련된 내용이 차트만 봤을 때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뭐 국일재지는 뭐 300% 저고가 구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솔루에타 같은 종목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부각이 되었었던 특히나 이제 이 그래핀 관련주들 중에서 닥터강 전문가가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여기 구간대에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급등의 기준 구간을 첫 돌파를 했었던 부분들 본다고 하면은 아직 이 시장 속에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보여줬던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은 오늘 8.3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수익 실현 구간일까요? 왜 이렇게 내려앉았을까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광역학 이 의료기기가 정부 쪽에서 이제 의료기기로 선정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이번 주 상승세 같은 경우도 60%가 넘는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번 주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상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동성제약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로스테믹스도 이번 주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거의 이제 50%에 달하는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과거 이제 뭐 네이처셀 여러분들 잘들 알고 계십니다. 조인트 스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관절염 이 세포 치료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코오롱 티슈진과 관련된 인부사가 부각이 이제 인부사 관련된 사태가 나와주다 보니까 네이처셀의 이 조인트 스템이 조금 어느 정도 반대급부를 받아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지금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고 과거에 17년도 18년도 당시 때 굉장한 급등을 했었던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성제약은 당장 이제 뭐 작년 구간에 있어가지고 광역학 치료제와 뭐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부각을 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뭐 200%, 300% 그냥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하락을 하고 나가지고 최근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반년 만에 거의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는 것을 본다고 하시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 회색선을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회색선 구간대를 첫 돌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주에 종목들이 굉장한 급등을 했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도 여러분들에게 그 급등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소개를 여러 번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들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뭐 그래핀 관련주, 국일재즈가 아니라 다른 그래핀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상승세가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조금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이제 급등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 살펴볼게요. 매수일 3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6.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아까 봤던 그 차트랑 비슷하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뭐 12시 넘어서 약간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종목 점검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86% 정도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시장 속에서 중국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5월 달이나 6월 달 쪽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뭐 다른 기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있었죠. 국내 상장이 되어 있는 그 중국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사실상 이제 이 차트라는 부분이 급등의 기준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핀과 관련된 기술이 이제 부각이 받다 보니까 국일재즈가 이제 구글과 협력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300%가 급등을 했죠. 같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그래핀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도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 역시나 이제 거의 1년 상장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락 추세를 전환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2년, 4년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회색선 구간, 급등의 기준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졌었던 거 시청자분들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019년 올해 바로 이제 3월달 구간에서 처음으로 상장 이래 처음으로 이 급등의 기준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점 같은 경우는 첫 돌파를 해주고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자마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약한 뭐 80%대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구간대 뭐 고점 구간대 이제 한 방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솔루에타라던가 아니면 뭐 DMS 아니면 뭐 엑사 ENC 등등의 그래핀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 첫 급등을 해줬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단기적으로 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폭등을 하고 뭐 80% 정도가 단기간에 폭등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구간에서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 20% 수익 실현하는 거 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가 정확하게 이 급등의 기준에 첫 번째 지지를 받자마자 엠파형으로 강하게 쏘아 올리면서 거의 100% 매수가 대비 2배에 달하는 급등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고요. 재료보다 중요한 게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칩셋 미디어인데요. 매수일 4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2,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0.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매수일이 4월 23일이었는데 4월 24일에 급등을 쭉 하더니 바닥을 탁탁탁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 더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이제 닥터강 전문가가 히든스탁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SFA 반도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었어요.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차량 전장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왜냐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쪽이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생산을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바로 하만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차량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량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세계 1위의 차량 전장 반도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NXP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했었던 것처럼요. 지금 이제 이 기본적으로 4차 산업에 임하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대규모 M&A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NXP에 대한 인수설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해당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재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순간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칩셋 미디어 역시나 똑같아요. 크리스탈 신소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1년 넘게 떨어지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 저항을 받으면서 뚫지 못하고 진행을 되다가 이번 연도 4월 달에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준 거 확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평균 단가대가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10,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 주 캔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마자 급등의 기준, 정확하게 여기 회색 구간의 지지를 받고 급등을 하는 거 보이시죠? 이 급등 기준 구간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단기간에 약 한 4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재료 좋습니다. 종목들 좋은데 비메모리 반도체 좋은데 삼성전자 133조 투자 좋은데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좌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등의 기준 구간이 중요하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 제2의 크리스탈 신소재 아니면은 제2의 한창 그러면서 제2의 칩셋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의 기준 구간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그 종목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그 종목 반드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요.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민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먼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벌써부터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필룩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엑셈도 보이네요. 먼저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예요. 매수가 77,700원에 비중 50%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흐름 보면요. 한국콜마 1.49% 하락하면서 7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쭉쭉쭉쭉 빠지니까 좀 걱정이 크신 것 같고 또 비중도 50%예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은 단가부터 너무 비쌉니다. 급등을 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뭐 당연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의약품 관련돼서 뭐
위탁 생산 또 하고 있는 업체고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닥터강 전문가는 당연히 업종 전반적인 부분들도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나 뭐 중국 수혜주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닥터강 전문가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주들 쪽에서 이런 화장품 재미없습니다. 급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다른 종목들 급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들이 크리스탈 신소재라던가 아니면은 방탄소년단 쪽에서 중국 수혜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B세미콘이나 DPC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해당 종목들 80% 100% 금방금방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콜마 같은 종목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중국 수혜주들에서 기대감이 나와주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시진핑이 뭐 5월달, 6월달 구간에서 답방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중국 수혜주들이 기대감이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런 이슈가 부합이 되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뭐 LB세미콘 같은 종목들 뭐 여기 구간대에서 바로 이제 중국 수혜와 관련된 부분들 왜냐고 하면은 이때 2018년도 당시 때 LB세미콘이 처음으로 급등을 했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한알령 때문에 월드 투어를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진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가장 최대의 K-팝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뭐 일본에서만 진행을 됐었던 부분이 5개 도시 투어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5개 도시, 10개 도시 투어 뭐 진행할 수 있고 엄청난 공연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수혜주 쪽에서 혹시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종목들을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뭐 이제 유망합니다. 유망한데 조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68,000원, 68,000원 구간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20% 이상 기대를 하긴 힘들 것 같아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85,000원 쪽하고 이제 9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조금은 여유 있는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절가 68,000원 그리고 목표가 85,000원에서 9만 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광팬이라고 하시니까 이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2,96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들고 가도 될까요? 히든스타 광팬입니다. 전문가님 꼭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면 0.33%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들어가 계세요. 3개월 정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들고 가면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속에서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1등, 2등으로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17년이나 18년도 당시 때는 제약바이오 상승장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기업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둘로 나눠 본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 아니면 IT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급등을 한 지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16년, 17년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다가 1년 정도 지금 쉬었다가 지금 구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급등의 기준 구간도 아직 돌파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지금 5월달, 6월달 정도에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돼가지고 긍정적인 재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3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하면은 목표가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3,500원, 4,000원 이 구간까지밖에 이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구간대를 일단은 돌파를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은 3,500원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지를 받던 어쩌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장기간에 4개월 뭐 반년 이 정도의 흐름을 그려가면서 움직임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뭐 3,500원 이 구간 잡아드리면서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증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2,900원 구간 이탈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 어느 정도 민감하게 손절가 구간을 보시면은 될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메타 바이오메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NK NK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560원에 20%. 네, 1,56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닥터광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거예요. 예. 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주 평단이 멋있으십니다, 아버님. 이번에 잡으신 거예요? 아니, 나 최근에 최근에요? 예, 예. 지금 뭐 NK 같은 종목은 당연히 아시는 재료들 닥터강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 NK라는 종목이 반도체라던가 이쪽에 지금 부합이 돼가지고 급등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일단은 충분히 저점 구간이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NK라는 종목은 조금 너무 방어적인 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좋고 외국인도 굉장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NK 같은 종목은 지금 일단은 현재 구간대 매수 잘 하셨고, 이 이상에서 지금 이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떨어져 봐야 한 1,400원 구간 갭 상승을 했었던 그 구간까지는 한번 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구간에서 주봉상이나 월봉상이나 현재 구간대에서 바로 1월달, 2월달 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부각을 받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조정세 많이 진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세 수소차 쪽에서 차량 전장 쪽에서 지금 이제 순환매가 집중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볼까요? 이분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룩스입니다. 매수가 12,415원인데 반토막이 나네요 라면서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필룩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64%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쭉쭉 빠지고 있다가 횡보하다가 오늘 쭉 빠져버렸거든요.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오늘 방송을 오면서 이 필룩스 상담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필룩스 같은 종목 이번에 제약바이오 상승장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신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거의 1000%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필룩스가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고 매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코룩 티슈진이라던가 아니면 필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 최근 2년 정도만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구간대에서 이제 강한 급등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어요. 중요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아래쪽에 보이시고 계시는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여기 구간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매수세가 출현이 되면서 여기서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2019년 1월 달에 있어가지고 1월 달, 2월 달에 있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3달 동안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가지고 보유 비중이 2%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저점 이탈까지 나와주면서 거의 지금 이제 힘들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필룩스가 사실 차트로 봤을 때는 하방이 안정화가 아예 안 됐어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방까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악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찌라시만 나오고 있고 그냥 썰들만 나와주고 있고 필룩스와 관련된 지금 악재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순간에 있어서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들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 구간대에서 최대한 일단은 지금 바닥 구간까지는 많이 멀었어요. 급등을 하기 전까지 바닥 구간은 3,000원, 4,000원 여기 구간까지라고 이제 아직 멀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홀딩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말 많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닥터관 전문의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엑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서요. 좀 더 내려봐서 엑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한 건 수익 중인데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면서요. 4,600원에 45%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엑셈 오늘 3,640원에 0.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조금은 손해가 많이 크시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가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고 하면 이 엑셈이라는 종목을 히든스탁에서 이 닥터강 전문가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렸을 때는 조금 수익권 구간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보내주신 거에 따라가지고 4,600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엑셈이라는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제가 포착을 해드렸었던 순간이 바로 이 급등의 기준선을 1년 만에 첫 돌파 구간을 만들어주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은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의 첫 번째로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4차 산업 쪽이라던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던가 정부 쪽, 삼성전자 투자 쪽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엑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뭐 반도체 장비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칩셋 미디어 쪽은 뭐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엑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금융권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메리트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단가가 만약에 지금 4,60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를 제가 일단 4,000원 정도로 맞춰 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신 거는 뭐 현 구간에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면요. 일단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4,000원 구간 여기 일단 단기 목표가 잡고 가시면서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준선 구간 단 3,150원 여기 구간 온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한번 매도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한국 테크놀로지인데요. 네네. 여기 비중은 20%예요. 네, 하고 매수가도 알려주세요. 1,130원이에요. 1,130원. 네네. 한국 테크놀로지 1,130원에 20% 네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나 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네, 전화 연결될 줄 몰랐는데.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늘어져서 걱정이에요. 아유, 그런가요? 일단은 이 한국 테크놀로지 받으신다고 하면은 뭐 관련된 내용은 뭐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원전 해체, 탈원전 관련 아니면 뭐 비핵화 관련주 쪽으로 뭐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는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4월달, 5월달이 이제 작년 4월달, 5월달이 남북기업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때 네네. 이후로 지금 이제 첫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한국 테크놀로지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이제 남북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일단 찾아보기는 힘든데 차트는 일단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동반을 했고요. 일단은 조금 950원 구간대를 조금 이제 민감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여 구간대를 이제 이탈을 한다고 하면 반매도로 잡으시는데 여 구간대 지금 이탈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쌍바닥 구간도 급등 이후에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는 좀 크게 한번 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차 목표가는 한 1,400원 이상까지 잡아보면서 1,500원 구간까지 제가 일단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한번
한번 볼까요? 신신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관 전문님 팬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300원에 2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신신제약 오늘 0.87% 하락하면서 7,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일봉도 보고 주봉도 봤는데 이게 작년 9월인가요? 그때는 조금 흐름이 괜찮았는데 요즘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근데 신신제약 관련된 재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치매 치료제, 치매 패치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상황이 가지고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차트들 본다고 하면요.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트리라는 종목도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급등을 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거의 반년 만에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손절은 지금 하실 생각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 언제 정도 급등을 할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반년 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이 기준선 구간을 기술적으로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동반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맞춰가다가 기술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자리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6주 2달 그 정도는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공방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대에서 한 7,300원 여기 구간 이제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목표가 지금 단가가 9,0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보고 한번 목표가는 이제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현재 구간대, 저점 구간은 이탈은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구간대 이제 7,650원 이탈을 한다고 하면 한번 매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흘러서요.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종목 보고 싶었어요. FN 리퍼블릭 1,77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김태현 앵커님 매일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악재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도 2.25% 상승하면서 수익권에 살짝 들어가 계시긴 하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계속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좀 저가에서 매수를 딱 하셔서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FN 리퍼블릭 역시나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있었는데 2015년도 당시가 바로 이 화장품 중국 수혜주들의 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800%, 1000% 우습게 이 화장품주들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중국 수혜주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고 하면은 중국 수혜주 쪽에서 이 부분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안 사다 보면은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현재 구간대 저점도 없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1,700원대라고 하면은 수익 중이신데, 현 구간대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짧게 잡아가시면서 2,000원, 2,200원 구간 매도 구간 잡아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잡아야 할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돼요. 푹 쉬었으니까 이제 힘차게 확 잡아야 되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공개해 주세요. 지금은 일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구간대에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에 삼성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2030년까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33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120조 원, 두 개를 합하면은 250조 원짜리 그 투자가 바로 반도체 쪽으로 직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하나라도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시장이 아까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3D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SK하이닉스 쪽의 주력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이 너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고적층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낸드 플래시가 이제 3D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혜주로 꼽힐 수가 있는 종목들이 바로 오늘 준비를 한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종목을 탐을 내면서 여기서 이제 인수 시도까지 있었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적층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설비와도 관련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급등의 기준 구간에 처음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히든스탁 신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상한가를 드리고 50% 정도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여기 구간대에서 급등을 하고 처음으로 이 회색선 급등의 기준 구간은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나가지고 첫 번째 지지를 받는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부터 50%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 같은 경우는 뭐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주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바로 남북경협주 쪽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파세코라는 종목도 역시나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급등의 기준 구간을 첫 돌파를 해주고 첫 번째 지지를 받자마자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순간에 있어 급등의 기준 구간에 지지를 받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크리스탈 신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개를 어디서 언제 해주실 건가요? 오늘 방송을 끝나고요. 이제 9시부터 진행을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타깝게 제가 닥터원 전문가가 히든스탁 출연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뭐 상한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거의 한 달 동안 4개, 5개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렸었던 거. 그러면서 지금 히든스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드렸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70%, 80%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종목, 한창이라는 종목, 그러면서 제2의 크리스탈 신소재가 될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바로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9시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저는 몰랐어요. 닥터관 정말 오늘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되게 섭섭하네요. 저는 모르고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섭섭한데 그래도 마지막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계속해서 예시 종목도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AS 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급등의 기준 구간에 들어갔다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 종목도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급등의 기준 구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바로 이제, 알맞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여유있게 잡느냐도 필요하고, 여유있게 잡아야만 40%, 50% 급등을 하는 그 종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는 고점 매도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 200% 정도는 급등을 해야 50%, 100%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렸었던 크리스탈 신소재 관련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뭐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재료들보다 차트가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100%, 200% 급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급등을 해야 30%,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핀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133조 투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바로 이 급등의 기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바로 큰 수익들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